자, 있습니다. 이제 뉴턴 사법이죠. 63번 테마 도시 재정 및 촉진을 위한 특별법 한 문제가 등장을 하고, 여기서 법이 좀 바뀐 사항이 있으니까 항상 체크를 꼭 해주세요. 자, 재정 및 촉진 지구하면 뉴턴 사업지구죠. 아주 크죠. 광역적으로 정비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광역적이란 말 딱 되면요, 따져볼 필요 없고 그냥 재정 및 촉진 지구다 라고 합니다. 이것이 보시면 주거지형, 상업지역, 주거지형, 중심지형, 또 고밀복합형으로 구분해서 합니다. 자, 47번 보시면 요 촉진 지구에서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 중심으로서 하는 사업이 바로 고밀복합형이 아니죠. 중심지형이죠. 고밀복합형은 역세권 등이란 말 나와야 됩니다. 주거지형이 딱 뜨면은 불량주택의 밀집, 1인 곳에서 사는 촉진지구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 어떤 부분, 항상 그 촉진지구의 어떤 구분 또 아셔야 됩니다. 자, 49번 보시면 촉진지구 안에서는요, 여러가지 촉진구역들로 구성이 딱 되어서 광역적으로, 체계적으로 조정하면서 하는 사업장들을 말하는데, 요 촉진지구 안에서 개별적 사업하는 요 단위구역이 바로 촉진구역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맞는 표현이죠. 요 중에서 보시면은요, 소형주택의 공급 확대라든지 주민 지원들을 위해서 신속하게 한다라는 말 딱 되면요, 우선 사업구역 설명이죠. 그래서 지금 150번 문제 존치지역이 아니고 우선 사업구역에 대한 설명입니다. 네, 존치지역이라는 것은 필요성이 없어가지고 일단은 뭐 철거하지 않고 존치하는 어떤 그런 지역 말한다라고 해석표가 나와 있습니다. 요 존치지역도 다시 또 보시면 존치정비구역과 존치관리구역으로 구분을 한다라고 하죠. 요 존치지역의 구분, 존치정비구역과 존치관리구역인데, 그 구분한 기준을 보시면 존치정비구역은요, 지금은 필요성이 없지만 시간이 흐르면 필요성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존치정비고, 존치관리구역이 지금 해석표 설명에 나와 있듯이, 본문에 있듯이 계속 앞으로도 시간이 흘러도 계속적으로 쭉 존치만 한다, 존치 유지 관리만 한다, 이게 존치관리구역이죠. 존치정비구역은 시간이 경과가 되어지면 필요성이 발생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존치정비구역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해설편과 이 지문이 바뀌어져 있으니까 그 구분해서 보십시오. 152번 제일 잘 나왔던 상이 이거죠. 촉진 지구 안에서 촉진 구역을 하는 촉진 사업의 종류가 종전까지는 8개 사업이었습니다. 근데 3개가 더 붙어가지고 지금 11개 사업으로 확대 개편이 되었죠. 그래서 이 사업 종류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정비사업 3가지, 주간 개선, 재개발, 재건축 다 포함이 되어지고, 이 소규모 재건축 사업 중에서, 소규모 정비사업 중에서 가로주택 정비사업과 소규모 재건축, 소규모 재개발 사업이 다 포함이 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빈 땅에 건물 짓는 도시개발 사업과 시장 정비사업과 학교 등을 짓는 도로 확대하는 도시공개 시설 사업과, 그 다음에 또 신설되어진 혁신지구 재생사업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서 11개 사업장이 이 촉진지구안에서 촉진구역들을 형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이 촉진지구에서 촉진사업의 계획적, 체계적을 추진하기 위해서 하는 계획이 바로 이것이 재정 및 촉진 계획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뉴턴 사업계획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간단히 있지만 꼭 기억하십시오. 자, 154번입니다. 촉진 지구는요, 특별시, 광역시, 대도시급에서 촉진 지구를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시군 구청장은요, 촉진 지구 지정 못하고 지정을 신청을 할 수 있더라고 하죠. 또 신청이 없다 할지라도 시군구와 협의한다면 직접 지정을 또 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물론 대도시는 처음부터 직접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특별자치시, 자치도 포함해서. 해서 54번 맞고요. 55번 보시면 면적 요건 다 바뀌었죠. 통합되었습니다. 그 주거지형, 중심지형, 공립복합형 통합되어서 이제 10만 제곱미터 이상이 되게 되면서 그 촉진지구 안에서 2개 이상의 촉진 사업을 포함을 시켜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다 통합되어서 과거에 50만, 20만, 10만 조건이 다 지금 10만 이상으로 통합이 딱 되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꼭 기억을 하시길 중요한 사항입니다. 자, 또 고밀복합형으로 지정을 하고자 할 때는요, 그냥 역세권 등에서 1000m가 아니고 500m 안에 위치한 장소고, 도시 철도 같은 경우는 3개가 아니고 2개 이상이 서로 교차하는 역세권이다. 간선 도로 등은 3개 이상이 교차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촉진 지구 지정을 했으면 그 다음에 촉진 계획을 결정을 해야 돼요. 촉진 지구 지정을 했으면은 2년 안에 촉진 계획 결정이 필요한데, 촉진 계획이 2년 되어도 결정이 안 되고 있다라면 2년 전 날 그 다음 날이 빠져 있네요. 다음 날에 촉진 지구 지정 효력이 상실된다고 합니다. 또 필요할 때 한 차례 1년까지 연장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은, 신료는 그 다음 날이다 해서 이 부분 체크해 주세요. 자, 촉진 지구 지정이 해제가 딱 되어지면요, 모든 촉진 계획 결정도
효력을 상실한다가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없애버린다 이거죠. 하지만 또 그 다음 페이지에 59번 딱 보시면요. 촉진 지구 효력은 상실시켰지만 요 안에 촉진 구역들 가운데에서 잘 되는 동네는요. 개별적 정비 사업으로 돌려줍니다. 그래서 보시면 촉진 구역들 가운데에서 요 구역들 가운데에서 이제 추진위 구성에 동의하거나 조합 설립에 동의한 자들 2분의 1, 3분의 2 이하 일정 비율 이상 또는요 과반수가 우린 계속 하겠다라고 원한다면 개별적 정비 사업으로 이제 유효하게 개별적 정비 사업을 가게 해준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었죠. 그래서 맞는 표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촉진지구를 시군구청장이 신청을 해서 촉진지구 지정이 딱 되어지면 시군구청장이 또 계획도 수립을 해서 시도한테 계획의 결정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맞는 표현입니다. 이것도 보시고요. 그 다음에 시도지사, 대도시장은요, 촉진계획 수립은 보통 시군구청에서 합니다. 시군구청에 공무원들이 별로 많이 없으니까 이 시도급에 있는 그 전문가들을 그 위촉을 시켜가지고 파견시켜가지고 그들의 어떤 촉진계획 수립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총괄사 관리자가 아니고 총괄 계획가를 위촉해서 파견시켜서 시군구청의 계획 수립에 도움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포함이 되었죠. 총괄사 관리자는요, 시군구청장이 각 촉진 구역별로 조합들을 관리할 때 전문성 있는 관리를 위해서 토지주택공사 등으로 하여금 총괄 사업관리자 정한다. 이렇게 촉진 계획 수립권자인 시군구청장이 그렇게 정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시도지사, 대도시는 총괄 계획가를 위촉해서 시군구청에 파견시켜준다. 이 의미가 포함이 되었습니다. 해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촉진 지구 전체는 잘 가는데 촉진 구역들 가운데서 문제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요, 촉진 구역들 요것들을 효력을 또 상실시킬 수 있는데 그러면요, 이쪽은 촉진 지구에서 제외되어서 빠져버린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머지는 계속 한다는 말이겠죠. 해서 보시고요. 그런데 이렇게 빠져버린다 할지라도 완전히 빼는 것이 아니고 일단은 지켜보는, 철가지 않는 존치 지역으로 전환시켜서 일단 지켜봅니다. 우선 사국에는 먼저 빨리 더 해준다는 말이죠. 더 해줄 수는 없고 남겨두어서 존치로 일단 빼놓고 나서 지켜봐서 다시 활성화되어진 포함시켜주겠다라는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3번도 X가 된다 이렇게 또 아십시오. 이 촉진사업의 시행입니다. 촉진사업 시행. 전체 촉진 지구 지정이 되어지고 안에 여러가지 수십 가지의 촉진 구역들이 형성이 쭉 되어서 개별적 조합 설립에서 사업을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사업 시행은요, 촉진 구역들별로 결정이 되어져 있는 사업 시행자 조합들이 사업을 시행한다. 이것을 해당 계획 수립권자가 총괄적으로 조정해서 관리만 해줄 뿐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관리를 위해서 총괄 사업 관리자 파견시켜서 토지공사 있죠. 보시면 토지공사 등을 파견시켜서 관리케 합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 이 촉진 구역들 가운데에서 정비 사업을 하는 촉진 구역에서는요, 그들 주민들이 과반수가 동의한다라면 시군구청장이 직접 시행을 해주거나 또 토지공사, 지방공사를 보내서 시행자로 지정해서 사업을 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그런데 이 촉진 구역들 가운데서 우선 사업구역, 이 우선 사업구역이라면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시군구청장이 직접 시행을 해주거나 또는요 총괄 사업관리자, 토지공사 등을 지정해서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하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정비사업구역들은 과반수의 동의받아서 해줄 수 있지만은요, 우선 사업구역은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해주어야 된다라고 해줘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보시고요. 또 66번 보시면 촉진계획 수립권자들이 사업에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계획 수립 단계부터 토지공사, 지방공사로 하여금 총괄 사업 관리자로 지정해서 이제 시행자들을 이제 관리하고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사업협의회죠. 각기 촉진 구역부터 서로 싸웁니다. 좋은 거를 인근에 유치하려고 서로 싸울 것입니다. 이 협의를 위해서 20명까지 이내에서 사업협의회 구성을 할 수 있는데 이건요, 지정권자가 아니고 촉진계획의 수립권자, 시군구청장이 협의회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촉진구역이 1군데 이상이면요 30명 이내다 한번 치면 나온 적이 있습니다. 해서 보시고요. 자, 기타 68번은 이제 통과하시고 넘어가시고요. 69번 보십니다. 69번도 중요하죠. 자, 요 촉진 지구가 정해지고 촉진 계획까지 결정이 딱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촉진 구역들, 요 구역들 안에 있는 요 구역들 가운데에서 이 조합 설립인가 빨리 신청하지 않거나 또는 조합이 설립되었다 할지라도 사업 시행인가 신청을 빨리빨리 해야 됩니다. 안 하면요, 시군구청장 또는 총괄이 가서 사업을 시행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해줘 버립니다. 그런데 이게 뭐냐, 이 촉진 계획이 결정이 딱 되어지면 조합 설립기간은 3년 아니고 2년입니다. 2년. 사업 시행과 신청이 촉진 계획 결정 3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뀌었죠. 그래서 X가 되겠습니다. 해서 보시고요. 70번 문제를 가보시면 시군구청장은요 촉진 계획 전체에 대한 촉진 지구 전체에 대한 촉진 계획을 결정하기 전이랄지라도 우선 사업 구역 빨리 신속하게 해줘야 돼. 우선 사업 구역에 대해서만 계획을 세워서 이쪽만 먼저 빨리 사업을 하게 해줄 수 있다 해서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해서 보시고요. 자, 촉진 사업을 통해서는요 주택 건설 의무 비율을 조금 제한을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건설 비율은 딴 거는 안 하고요. 중앙 개선 사업하고 재개발 사업일 때 보시면 비율 제한을 좀 합니다. 그래서 전체 주택 가운데에서 개선 사업 산동네는 80% 이상을요. 그 다음에 재개발 사업은 60% 이상을 85 이하로 지어라 이렇게 하게 할 수 있습니다. 실제 보시면요 촉진 사업들의 촉진 지구 내에서는 대부분 90%가 전부 다 중앙 개선 사업 또는 재개발 사업이 주로 이루어진다. 이러니까 딴 사업장은 뭐 얘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고요. 자, 72번 통과하시고 73번 또 뭐 큰 의미가 없습니다. 촉진 계획에 따라서 설치되는 기반시설 설치비용은 원래 기반시설 설치비용은 사업 시행자 부담이 원칙이다 해가지고 그 자체 주민들한테 다 또 증가시키죠. 이렇게 하는 기본 원칙입니다. 해서 보시고요. 74번은 시험에 한번 74번 5번 시험에 나왔었습니다. 세입자의 주관적을 위해서 또 개발 이익을 조정을 하기 위해서 증가시켜주는 용적률에 50%가 아닙니다. 75%까지 범위에서 임대주택으로 지켜할 수 있고, 요 임대주택 가운데에서 85제곱미터 초과하는 큰 평수는요, 이 보시면 50%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을 정하는데, 대통령령 보니까 40% 내에서야 시도 조례에서 정하는 비율 이상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거 바뀌었네요. 지금에 나왔던 적이 있던 문제입니다. 해서 X가 된다 이렇게 또 하시고요. 그 다음에 시설물법은 또 이건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